초등교사 9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 에이, 그럴 리가요. 우리 집에는 책만 보면 질색하는데요. 어머님께 두 가지만 물을게요. 아이가 유튜브 좋아하나요? 아이가 게임 좋아하나요? 그럼 책 읽습니다. 그 아이는 스토리를 좋아하거든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책만 보면 엎드리던 아이도 일으켜 세우는 저만의 독서 지도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기본은 아이와 똑같은 책을 읽습니다. 2권 또는 3권을 구입해서 아이들과 생각을 함께 하는 거죠.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를 같이 보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첫 3부는 소리 내어 읽는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마다 놀랍니다. 흡입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작가는 원고를 쓸 때 첫 시작, 첫 문장은 가장 힘주었습니다. 그만큼 그 도입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면 아이들이 스토리에 훅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소리도 굳이 변조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더 잘 읽으려 애쓰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겁니다. 2번째, 천천히 읽는다. 책은 눈으로 읽는다 생각하지만 사실 뇌로 읽습니다. 눈은 책에 있지만 마음이 책에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방법은 뇌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나 이제 책 읽고 있어. 따라와줘. 헬스할 때 내가 어디를 운동하는지 알고 해야 자극이 잘 오는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작가와 저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주인공과 말을 나누는데 속사포처럼 넘기면 내용이 이해될 리가 만무하죠. 3번째, 절정 부분에서 끊는다. 그때였다.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스토리의 하이라이트. 궁금해 미치겠는데 읽다 마는 거예요. 아이들 난리 납니다. 더 읽자고요. 그래도 무조건 덮으라고 해야 돼요. 책은 이제 그만. 내일 읽자. 몰래 읽으면 안 된다고요. 괜히 우리가 드라마 한 편 보다가 정주행하는 게 아닙니다. 다 기업들의 마케팅이죠. 독서에도 이런 밀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이와 3가지 방법으로 읽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고요. 그리고 덤으로 나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엄청난 사실을 말이죠. 3가지를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첫 3부는 소리 내어 읽는다. 2번째, 천천히 읽는다. 3번째, 절정 부분에서 끊는다. 별거 없지 않나요? 네, 사실 독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책을 교양인의 고급 취미라든지 고전을 읽어야 독서를 제대로 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말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넘기면 돼요. 그런 말들로 우리와 독서 사이에 벽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독서는 즐기는 거라고, 독서는 가볍게 시작하는 거라고. 꼭 독서로 독후감 쓰지 않아도 되고, 꼭 서울대 입학 필수도서 같은 책들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저 책을 읽는 한 사람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보조해 주면 됩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초등교사지만 정말 초중고 합쳐서
12년 동안 죽어라 교과서, 죽어라 학원, 죽어라 공부하는 게 맞는 방향일까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테슬라, 애플과 같은 혁신 기업가들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어디서 살 것인가 저자 유원준 교수 말처럼 빌보드 차트 1위에 BTS가 올라가는 사실에 열광할 게 아니라 빌보드 차트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수능 만점을 보고 초중고 12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나답게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이 많아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독서가 모든 것의 정답, 모든 것의 해안은 아닙니다. 독서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저는 공부에 불안해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런 공부하지 않는 아이의 불안해하는 부모들에게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잠시 책을 읽으면서 덜 불안해하고 더 편안해할 수 있도록요. 네, 여기까지 책이 있는 어른이었는데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책을 읽고 싶어진 에너지와 책으로 살아가는 저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책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